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LB 26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오늘 3.53% 내려왔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는 뭐 그렇게 분위기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그러니까 일자로 가고 있는데 뭐 살짝 뭐 별로 위아래로 안 움직였거든요. 요때 골드만삭스 애들 들어오던 타임이에요. 근데 골드만삭스 애들이 계속 매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매수 사기가 사라집니다. 일정 물량 샀다 이제 판날까 그냥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주가가 한번 이렇게 내려앉는 듯한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어차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5일선 깨졌다 뭐 11선 뭐 지지 못 받는다 막 이런 말 하기엔 너무 이르고요, 엄연히 말하면. 네, 기존에도 되게 뭐 무섭게 떨어지다가라도 갑자기 양봉 하나 땅 띄워놓고 그냥 들어 올리는 종목이에요, 그냥. 근데 뭐 뉴스가 뭐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냥 이상수급 현상으로만 올라간 겁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이상수급 하나로만. 그러면 오늘 수급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전에, 사실 신한창구에 대해서 되게 아무래도 HLB 주주님들이니까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아무래도 계속 이제 공매도 창구로 많이 이용된 것도 있고, 또 뭐 공매도 한번 걸었다 하면 HLB는 예전에 정말 예전이지만은 공매도한테 너무 심하게 시달린 종목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치를 떠는 분들이 많이 계셔. 예,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이 종목 자체 과거가 그 모양이었으니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인 공매도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요 구간에서. 사실 공매도 애들이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들어가면은 요런 구간에서 테스트 구간을 가진다니까. 요럴 때 테스트합니다. 이럴 때 테스트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한번 찍어 누를까, 추세 자체를 하방으로 확 꺾어야 쟤네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추세가 위쪽으로 가야 돈을 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매도를 거는 자리는요, 추세에서 상단부에서 치진 않습니다. 왜냐, 이때 공매도 왕창 걸었는데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오늘 걸었는데 내일 박살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못 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요런 자리에서 합니다. 이게 엄연히 말하면 이게 추세선 하단부였잖아요. 하단부에서 공매도 치고 들어온다고. 이거 깨서 내리면 뚝 떨어지니까. 그때 누군가가 방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딱 체크하고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방어를 한다. 얘 뭐 있나 보네. 걸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무섭죠. 아래로 내려갈까봐 무섭죠. 왜냐면 우리는 하한가 두 번이라는 걸 앞쪽에 지금 차트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 어땠는지.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공매도 애들도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구간도 막 이렇게 난리 나 있거든요. 여기서 공매도 열심히 걸어가지고 야 이거 신난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꽝 하고 그냥 벼락 맞은 애들이에요.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쟤네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신한 창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 창구 애들이 자꾸 매도하면서 주가를 내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일단 좀 팩트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진짜로 쟤네들이 주가를 죽이려고 하는 애들인가, 아니면 그냥 주가를 어느 정도 얘네들이 흔들기만 하는 것인가,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공포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한테 위협적인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것도 진짜 안 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럴 땐 그냥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주식은 다 보이잖아요. 자, 신한투자증권 지금 얘네 창구죠. 거래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별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일별로. 원래 우리가 이제 시간대 해가지고 보시잖아요, 많이들. 근데 일별로 놓고 봤을 때 신한투자증권이 이쪽 창구에서 많이 샀던 날들, 네, 물량을 많이 걷어간 날이 2월 14일. 네, 이때 많이 사줬죠. 그리고 여기에요. 1월 16일. 그리고 많이 매도한 게 여기 1월 15일입니다. 그럼 15, 16, 자 14 보러 가야죠. 그럼 언제냐? 자, 이때 신한창구에서 물량을 폭탄으로 던졌습니다.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이때 살짝 떴다가 꽝 하고 가라앉았는데, 바로 다음날 얘네가 매수 달라붙으면서 양봉을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다음날 매수 붙으면서. 그리고 여기 이 양봉 만들 때 어떤 창구가 힘을 많이 써줬느냐? 아니, 신한 창구가 힘을 써줬다니까요. 2월 14일. 예, 그럼 뭐야? 얘네들이 무작정 그냥 올리기만 하거나 내리기만 하는 애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한쪽 방향에 되게 편향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움직일 때 그거를 좀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쟤네 창구에서 물량 던지면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쟤네가 집중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어준다고. 또 오늘 같은 날 3.53%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근데 얘네 매도량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엄연히 말해서. 예, 거래량 체크해놓고 보면은 쟤네 창구에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올라가는 길목에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던진 쪽은 신한 쪽이 아니라 오히려 키움 개인 투자인들 창구예요. 오히려. 이게 의외죠? 네, 많은 분들이 신한 창구는 내리려고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막상 올라갈 때 보면 쟤네들이 다급합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공매도 갚는 거다 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단순히 신한 창구 애들이 거래량을 좀 일으켜야 되거나 네, 거래량을 좀 많이 일으켜야 되거나 내지는 그냥 움직이면서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될 때 위든 아래든 한번 힘을 한번 그냥 크게 출렁거리는 포지션을 잡아줘야 될 때 얘네들이 좀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딱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아 얘네들이 무조건 내리는 애들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올라갈 때도 얘네가 힘을 보탤 때가 있구나 그냥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얘네한테 필요 이상의 공포를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오늘 같은 날 어쨌든 얘네가 매도 상위에 찍혀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지. 기분은 나쁘죠. 일단 얘네가 매도 상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많이 올라간 날은 쟤네가 매수 상위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에서 하락 상승에 가속화를 시키는 애들이 딱 신한투자증권 이쪽 창구 애들이다. 딱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딱 믿고 가자고요. 지금. HLB는 지금 어차피 위쪽 아래쪽 크게 올려가지고 아시죠? 일단 얘가 위쪽으로 방향을 꺾은 건 사실인데 위쪽으로 꺾었다 해도 거래량 꽝 터뜨리면서 장대 한봉 땅 띄워준 게 아니잖아요 주봉에서.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갑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안내를 드린 거고요. 일단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 뭐 연기금 일부 물량 들어오고 뭐 기타 법인 조금 들어오고 오히려 뭐 외국인 일부 물량 매도 뭐 이렇게 뜨거든요. 사실 매매 동향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습니다. 왜냐 애초에 오늘 거래량이 110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애초에 사실 요 구간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요런 구간 거의 거래량 말라가던 구간에 비교해서는 거래량이 좀 붙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거래량이 붙었다 갑자기 붙는다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얘가 아예 막 여기 뚫고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량이 터졌거나 내지는 아예 그냥 깨져서 터졌거나 이런 구조가 아닌데 거래량은 슬금슬금 늘고 있죠. 그 말 즉슨 뭐다? 얘네가 지금 자전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일관하면요 생각보다 거래량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 거기서 끝나니까 매도하면서 끝나고 매수하면서 끝나니까. 그런데 지금 얘네가 자전 그러니까 거래량을 일으킬 준비를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어차피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요 물론 뉴스 나오면 거래량 없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왜냐면 뉴스가 좋게 나와버리면 누가 팔겠어 살려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거래량 없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지표 잡는 분들 계세요. 저도 뭐 무조건 그 지표가 틀렸다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래량 일으킬 준비를 이쪽에서 먼저 해놓고 거래량이 꽝 하고 터지는 게 모습적으로 훨씬 좋은 게요. 거래량이 없다가 한참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 한번 땅 터지면은 얘가 시작점이 바로 못 돼주면 바로 조정 나옵니다. 바로 조정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도세가 어쨌든 준비되어 있는 매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준비되어 있는 매도세를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거래량을 터뜨리는 거는. 근데 거래량을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전을 돌려야 돼요.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나오는 봉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뭐 3.53%가 내려갔다는데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겁니다. 자전 구간이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오늘도 뉴스가 없나 보다 해서 순간적으로 물량 떨어뜨린 거 딱 거래량 딱 터지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110만 주밖에 없는데 무슨 자전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HLB 그냥 이런 자리에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거래량 이렇게 돼 막 36만 주 막 40만 주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거래량 더 안 나 100만 주도 못 찍어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을 일으키려는 이유는 올리는 애들 입장에서요. 지들이 목표가 매수건 목표가 매도건 간에 거래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들이 만약에 여기서 올려놓고 한 12만원쯤에 물량을 털고 싶어. 만약에 내가 여기 고점 안 넘기고 여기서 매도하고 싶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거래량이 없어. 어떻게 팝니까? 무슨 수로 팔아?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요. 더 끌고 갈 거야. 근데 거래량이 안 붙어. 그럼 끌고 가기 무섭죠. 올리는 애들 입장에서도. 왜냐? 아니 이제 매도세가 얼마나 이쪽에서 쏟아지려고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야. 오히려 거래량 없는 상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올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 구간에서는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판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가둬요. 뭘로? 자전으로. 지겹게 만드는 거죠. 정작 공매도는 쫄아있고. 그러니까 등락폭을 가속화시키는 창구인 신한창구가 오히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내려갈 때도 조금 가속화시키고 올라갈 때도 가속화시키고. 흔히들 이거 올라갈 때 신한투자가 여기서 때린 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때 올라갈 때 이상 수급 현상 터졌거든요. 외국인 창구 기억나시죠? 이거 외국인 창구 애들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물량 매수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때 당시 자전을 돌렸느냐? 거의 안 돌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막 들어오니까 신한투자 애들은 여기서 거량이 최대한 일으킨 거예요. 그냥 지들 딴에 이 거래량으로 이렇게 상승하면 안 된다. 거래량을 더 일으켜야 된다. 거래량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지들이 물량을 잠그는 쪽이든 아니면 물량을 매각하려는 쪽이든 일단 거래량이라는 게 받쳐줘야 지들이 들어오든 나가든 하거든요. 근데 HLB 엄연히 말해서 지금 얘가 하방으로 내려가면 거래량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완전히 여기 깨고 그냥 꽝 하고 내려가면 터지겠죠. 장대음봉 자리에서는. 근데 반대로 얘를 거래량 일으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눌렀다 들 때 거래량 확 일으키면 돼요. 눌렀다가 드는 과정에서 거래량 확 일으키면 돼요. 왜냐? 눌렀다가 들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매도 생각했다가 눌렸단 말이야. 아씨 했는데 호가창 딱 걸어놨다? 그거 그냥 걷어버리면서 들어 올리면 거래량 많이 나옵니다. HLB도. HLB가 뭐 예전에 막 거래량 막 전성기 기준으로 막 1200만 주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 110만 주 하면 거래량 별로 없다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에 거래량 36만 주 씨가 말라버린 것도 우리 봤었어요. 근데 여기도 엄연히 말하면 횡보 구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신한창구 애들이 거래량 일으키려고 위아래로 막 주구장창 흔들고 있죠. 주구장창 흔들죠. 거래량 일으키려고. 그럼 쟤네들이 여기서 매수를 판단하든 매도를 판단하든 걔네들한테 필요한 게 거래량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등락폭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팔 사람 다 팔고 들고 갈 사람 들고 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 돼야 돼요. 그래야 HLB가 훨씬 더 가볍고 높게 갑니다. 아무리 제약으로 컨트롤해서 들고 간다라고 해도요, 이렇게 시가총액 11조 원짜리를 그냥 주포가 지멋대로 쥐고 흔들기는 어려워요. 지멋대로 싹 다 주고 흔들기는 어렵다고. 게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거려 버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뭐 매수 한 분 매도 한 분 막 섞여가지고 평균 단가도 다 틀려.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물량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엄연히 말하면. 그러니까 수렴 막바지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바지에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모양새 자체는 애가 이미 위쪽으로 방향 나가 있잖아요. 삐죽 나와 있죠. 이제 거래량 터져야 되는 자리야. 그러니까 어거지 거래량이라도 일으키려고 그냥 이런 움직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요, CMC 결과 발표 쟤네들이 조금 미루더라도 이 CMC 결과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고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 CMC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럼 쟤네들 발표 안 할걸요? 갑자기 항소제약과의 기밀이다 하면서. 그런데 주가는 위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FDA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 올릴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야? CMC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유 없이 그때 단순 기대감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우린 FDA 확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FDA 확인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단기적인 타점이 나오려고 하니까 골드만삭스 애들 비집고 들어오고 외국인들 이상 수급 현상 나오는 겁니다. 걔네들이 중장기 들어올 거면 이렇게 안 들어와요. 중장기 들어갈 거면은 이럴 때 물량 잠가버리지. 이럴 때 잠그고. 왜 여기서 들어와? 수렴 막바지. 수렴 돌파 상승폭만 쟤네들 챙겨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수렴 상승 돌파 이후에는 바로 얘네들을 움직이는 거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됩니다. HLB에서 순간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 2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네, 간단하죠? 그럼 제가 상세한 가입 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릴 거고요. 지금 뉴스가 3월 20일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앞당겨질 거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뭐 확정은 아니잖아요. 앞당겨진다. 내가 앞서서 발표해 줄게라고 FDA가 말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일단 달력을 여기다 맞춰놓고 가야 돼. 일단 3월 20일에 맞춰놔야 돼. 맞춰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앞당겨진다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FDA 뭐 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온다고. 근데 FDA 발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뒤쪽 상승을 바로 일으킬 수가 있느냐? 사실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오히려 어려워. 그래서 얘네가 뉴스가 좋으면 CMC를 발표하고 FDA를 발표하는 쪽이 고점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올리는 입장에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올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올려야 돼. 근데 FDA 뉴스를 먼저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CMC 뉴스 내보내고 그 뒤쪽에 FDA 뉴스를 배치할 것이냐 해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저라면은 뉴스와 뉴스 사이에 간격 놓고 그 사이에 뛰어 올리겠어요. 그러면은 기대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아니 원래 CMC 때문에 안 됐다며.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리보세라님 약으로 까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약으로 까인 적 없어요. 심지어 무지성으로 안티하는 애들도 리보세라님 약이 문제라고는 안 해요. 진짜 이거 리보세라님이 이상한 약이다라고는 아무도 안 해요. 왜냐? 걔네는 학계에서 발표를 하면서 증명을 했잖아. 뭐 임상실험 결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증명이 됐어요. 약의 효능에선. 그럼 기존에 뭐야? 아 이거 실사 사이트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죠 당시에는. 사이트 문제, 공정 문제 이거 두 개로 걸고 넘어진 거예요. 약으로는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실사 사이트 문제는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CMC 하나 남은 거예요. 공정 문제 하나 걸고 있는 건데 공정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뉴스가 딱 떠버리면은 사실상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상승폭이 강하게 튀어나와요. 강하게 튀어나온다고. 왜냐? 아니 아다리 걸린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거 해결됐다며. 그럼 승인이잖아. 약으로 까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러다가 FDA가 생각해보니까 리보세라님 약 효능이 없네요. 이렇게 발표하겠어요? 걔네가 리보세라님에 대한 약 효능은 이미 1년 전에도 걔네들이 인정을 했던 약입니다. 1년 전에도 걔네가 인정했어요. 제가 주말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약은 깔 게 없어요. CMC 이 부분이 항상 아다리가 걸렸던 건데 이 부분이 해결됐다. 그리고 FDA 뉴스 이거 올리는 쪽 애들이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들이 약간 시간 좀 딜레이 시키거나 이런 구조는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어머니 말하면 지들이 통보받고 발표하는 구조니까. 그래서 몇 거래일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왜냐 어차피 얘네가 발표해야 되는 거를 뭐 지들 맘대로 발표한다고 쳐도 뭐 1, 2거래일 정도 차이 나게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 불만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주가가 상승하면 불만이 안 나와. 아니 생각해보세요. CMC 뉴스가 여러분들 이거 설날 때 기억나시죠? 지들 저거 뭐야 제출한 거는 이미 해놓고 나서 연휴 때 지들은 이미 발표해놓고 이미 통보 받아놓고 우리한테는 발표 31일 날 해줬죠. 24일 날 서류 제출해놓고 31일 날 알려줬어 우리한테. 일주일 차이 났어요. 뭔가 이상하죠. 아니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통보를 받고 나서 발표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CMC에 대한 결과를 좋게 발표를 받은 상태에서 발표를 좀 늦게 했어. 근데 발표를 늦게 했지만 주가가 쭉 끌어올려졌어. 그럼 사실 우리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불만은 가지는 분들은 이미 물량을 뺏긴 분들이죠. 그분들은 불만이 생기지. 근데 들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게 없다고. 뭐가 불만이에요? 주가 올라가는데도 불만이면 할 말이 없죠, 진짜.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뉴스 타이밍이다. 제가 이 말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는 애들이 아니에요. 안 맞춰주잖아요. 24일날 제출했다며. 그럼 25일이라도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었잖아. 충분히. 그냥 공지사항에 글 하나 써줬으면 됐잖아요. 연휴건 나발이건.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와중에 여기서 외국인 애들이 엄청나게 비집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왜 들어왔는지 몰라.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FDA 가능성이 높으니까 온 거 아니야? CMC 결과 좋게 나왔나?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팩트성으로 회사에서 밝혀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도 시나리오가 다 돼. FDA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CMC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어떤 쪽 시나리오도 올라가고 나면 얘가 맞았네 얘가 맞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설이 맞아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회사 측에서 뭐라 그래? 뭐 정보를 미리 알 수도 없는 거고 얘네들이 갑자기 왜 들어온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왜 들어온지 모르겠다라기에는 아니 천억을 그냥 때려 들어왔어요. 얘네들 이렇게까지 이상수급 나왔던 거는 먼 과거엔 있었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 먼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저런 모습이 등장했을 때 어땠어요? 갑자기 때려서 들어오면 그 뒤쪽으로 상승폭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서 갑자기 얘네가 또 때려 들어왔어요. 골드만삭스 애들까지 들어왔어요. 걔네들 원래 눈에 보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마치 매수를 끝냈다라는 것 마냥 딱 손 떼고 나갔습니다. 그럼 걔네가 사고 나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걔네가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보세요. 골드만삭스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 나서 내려왔잖아. 결과적으로 조금 내려왔든 많이 내려왔든. 근데 걔네들 대응을 안 해. 걔네들 자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수익 내. 그러니까 이 앞쪽 상승폭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앞쪽의 상승에 대한 이유나
뭐 실질적으로 얘가 올라갔을 때 매물벽에 부딪혔을 때 움직임, 그리고 여기서 이상하게 많이 들어왔던 이 외국인 애들 매도세나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송기훈 대표 그냥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생 가입 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릴 거고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더 추가 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세 상승장 중에 시장이 조정 나왔는데 HLB가 움직인다? HLB 여러분들 매도 잘해버리면요 정말 살 게 지천에 깔려요. 지천에. 제가 전략방에서도 제가 항상 이게 뭐 전략 뭐 따로 영상 멤버십 영상 따로 올려드리면서도 항상 영상 안에 들어가는 거 HLB 주주님들은 매도 한 번만 잘하면 끝이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HLB 같은 경우에서는. 왜냐? 이렇게 골드만삭스 떨어진 거 다 받아먹네요.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가 갑자기 매수 상위에서 없어졌단 말이야. 오후 지나서는. 그럼 어떻게 된다? 장 끝나고 체크하신 분들은 골드만삭스가 들어왔다는 것도 몰라요.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큰 겁니다. 이거 오전장이에요. 오전장에 얘네가 갑자기 싹 들어온 거야. 제가 10시 33분에 브리핑한 건데 골드만삭스가 매수 상위에 진입하는 경우가 HLB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포지션 잡아놓고 위쪽으로 거래량 터트려야 되는 직전 자리에서 쟤네들이 저렇게 눈에 띄게 움직인다. 게다가 보시면 신한증권 애들 자전 돌리고 있는 것까지 체크되시죠? 매도상에도 매수상에도 있어 쟤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대응 전략을 순간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HLB는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왜냐면 재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료가 크잖아 또 대신에. 그러니까 갑자기 빵 하고 뛰어 올라서 얘가 위쪽에서 막 치열하게 싸움 난단 말이에요. 11만원 딱 12만원 근처 가면은 박이 터지게 싸움이 납니다. 매도세가. 거기서 한쪽으로 방향이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세가 이겼어. 더 가겠죠. 매도세가 이겼어. 그러면 상승폭에서 일부 반납하면서 박스 쳐버립니다. HLB 움직임 아시잖아요.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 아실 텐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도벽 부딪혔을 때 못 이기면 바로 박스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